자,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담임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뭐 이렇게, 같이 하기도 했었대요. 같이란 뭐냐면 이렇게 수업 듣는 사람끼리 단체로 막, 뭐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다 같이, 뭐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거는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노는 무대가 돼버려서요. 그다음부터는 뭐 안 하기로 하고 그냥 뭐 담임해서 선생님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서 그냥 너무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를 신청하신 감사한 분들도 계신데 나중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게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1차는 혼자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한 학원에서 공부하면 이게 또 동문수학이잖아요.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대학 어디 나왔냐, 뭐 학원 어디 나왔냐, 이게 또 회계사 가면 뭐 여기 법인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너 어느 법인 다니다 왔냐, 다 뭐 그게 뭐 인맥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비용함수 마무리 좀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론 들어갈게요. 자, 책은 뭐 360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고요. 그 모든 그림의 완결 그림 하면 357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5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비용함수에 대한 얘기가 있죠. 지금 우리가 큰 그림을 다시 그리면 자, 우리가 이제 뭘 생산해요. 이게 제약 조건이죠. 내가 생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봤어요. 단기냐 장기냐는 요 K가 고정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요. 가장 일반적인 생산함수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그랬죠. K의 뭐 베타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예요. 요거는 둘 중에 이제 L자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합 비율이 딱 중요한 거예요. 요거 두 개 같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완전 대체제 이렇게 해서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등량 곡선의 형태로 반영돼요. 그 다음 우리의 목적이 이제 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비용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총 비용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 R, L, K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Q에 대한 함수를 표현하기로 했죠.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W도 고정돼 있고요. 어차피 R도 고정돼 있고요. 뭐 단기라고 하면 얘까지 고정돼 있고요. 이렇게 돼 버리네요. 그래서 단기가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고정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단기가 되면 이쪽 부분이 완전히 고정된 상수니까 TFC 이렇게 해서 총 고정 비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게 L이 변한다라는 것은 왜 변하냐면 Q가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밖에서 충격이 와요. 주문이요 해서 Q가 증가하면 K는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럼 이제 L이 증가해야지 Q가 증가하게 되고요. L이 증가하면 L이 여기 증가하잖아요. 이렇게요. 지저분해졌는데 얘는 고정되어 있고 W도 고정되어 있고 L이 증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쭉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하던 얘를 하고 얘를 하던 똑같기 때문에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같은 얘기고 얽히고 설키고 돼 있고 그래서 두 개를 활용하는 문제가 객관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직접 풀어봐야 돼요. 몇 개 풀면 돼요. 근데 여기서 풀 만큼 뭐 그런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쪽 파트가 오히려 되게 쉬워요. 소비자 이론이 뭐 이렇게 뭐 탄력성 이런 거 있어서 좀 어렵고 생산자 이론은 비슷한 건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가져가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함수 가지고 형태로 이제 물어봐요. 거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 암기하셨어요? 357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그림 보세요. 자, 우선 총 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Q라고 쓰기로 했죠. 이게 고정 비용이고요. 가변 비용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S라인이 생산이니까 비용은 S라인 반대예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면 TVC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이거 두 개 합하는 거죠. 그래서 TVC에다 TFC를 더하니까 이 끝은 이만큼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뭐 그 형태는 잘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밑에 거로 해가지고 자주 나오죠.
어떤 게 U자이고 어떤 게 U자가 아닌가 그런 걸 보시면 돼요. AFC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하행하는 직선 이렇게 돼 있고요. AVC는 U자 형태예요. 그래서 AVC가 뭐 거기 보시면 우리는 대충 그리죠. 뭐 이렇게 해서 AVC 이렇게 그리고 AC도 U자 형태죠. 근데 AC는 AVC의 최소점보다 최소점이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요. AC. MC도 U자예요. 그렇죠? MC도 여기 AVC 여기 끝에 만나서 이렇게 돼서 거기도 잘 그렸어요. 이 끝에 여기 만나는 부분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는 거 MC.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랑 계산하는 거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이제 어디를 물어봤는가 이게 얽히고 설키고 레고랑 비슷해요. 딱 조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어디부터 조립을 해야 될지 해야지. 그냥 사람을 만드는데 막 그림 그릴 때 발가락부터 그려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먼저 크기랑 뭐 체형 균형 비율을 맞추고 그 다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거 말씀드리긴 하는데 큰 그림 말씀드리는데 그거 자꾸 복습 스스로 좀 해보세요. 자, 우리는 장기에 대해서 가볼게요. 360페이지 갑시다. 지금 여기서는 K가 고정되어 있어요. K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단기고요. 여기 AC와 AVC가 두 개 같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FC가 있는 것이니까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토리를 좀 확장해가지고요. 장기 이렇게 갈게요. 장기는 노동과 자본을 둘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단기 총비용과 장기 총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단기 동그라미 치세요. 단기.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단기는 자, 설비 규모가 고정돼 있으며 그래서 K가 고정돼 있는 거예요. K에서 파생되는 게 뭐라고요? TFC가 되겠네요. TFC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간단한 얘기죠. 장기 동그라미 치시죠. 장기에는 설비 규모를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K를 늘렸다 줄였다 조정할 수 있어요. 얘가 TFC가 늘렸다 줄였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고정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가변 비용으로 샥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변했군 해가지고요. 얘가 없어지고 모두 다 TVC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AC랑 AVC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TVC로 다 변하니까 따라서 AVC랑 AC랑 같게 돼요. TVC랑 TC가 같은 건 똑같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얘가 없으니까 이 갭이 없어져요. 어디로 없어질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 상관없죠.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싹 사라지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같아진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아무튼 2번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기 비용은 단기 비용보다 낮거나 같아지는데 거기 낮거나 같아지는데 거기 자, 비용 생각했을 때 단기와 장기랑 어떤 게 당연히 비용이 더 적게 드는가라고 하면 장기 아닐까요? 이게 손발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 생각하셔도 얘가 자유로우니까 선택할 수 있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얘는 K가 묶여있기 때문에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 장기가 단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비용이 더 싸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밑에 그림을 하는 건데 2번이 그냥 당연히 생각이 되면 뭐 거기서 뭐 더 사실 할 건 없어요. 3번 한번 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자본이 K0로 고정된 상태에서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등량곡선, 등비용선 나와 있어요.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공간을 조금. 자, 왼쪽 그림 볼게요. 얘 노동이고요. 자본이에요. 주문이요 해가지고요. 먼저 그림 그리기가 좀 그런데 이걸 따라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등량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거기 보시면 두 개만 해놨는데 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주문이요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용극소화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단기는요. 거기 보시면 K가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K0로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을 할 때 주문 100개를 달성하려면 요 점을 선택해야 되고요. 노동을 이만큼까지 해야죠. L0. 그 다음 점점점 하면 또 요 점을 선택해야 돼요. K는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점점점 해서 요 점을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요.
여기 이제 등비용선 이렇게 접하는 점을 쫙 구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점을 쫙 선택해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단기의 익스펜션 패스다 해서 단기의 확장 경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장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뭐 따로 표현은 하지 않고요. 우리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노동과 자본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가 가장 최적이라 할게요. 요걸 따라서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장기의 익스펜션 패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차이점이 장기의 등비용선이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을 지나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쪽쪽쪽 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나? 이렇게 돼 있는데 200개 생산할 때 들어가는 게 여기 보시면 요 점이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에다가 이게 L1이라 그럴게요. 요건 L 그래요. 요거 L1이라 합시다. L1 더하기 R의 K0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비용이 이제 극소화되는 상태고 단기에서도 여기 만났으니까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생산을 만약에 좀 줄인다 할게요. 우리 책에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는 큰 걸로 나와 있는데 큰 걸로 볼까요? 큰 걸로. 그러면 거기 보시면 F점이죠. 여기 F점 이렇게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다 씁시다. 자, 만약에 생산을 주문이어에서 300개를 생산한다 할게요. Q가 300개를 생산 시 만약에 장기에는 장기 선택점은 어디냐면 F점 이렇게 될 거예요. F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노란 색깔로 표시할게요. 노란 색깔로 하면 여기를 이렇게 우아한 형태 요만큼이 들어가요. 이게 TCF라고 할게요. 그러면 F점을 선택하면 T, C, F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만약에 단기다라고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 여길 선택할 수 없어요. K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여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책으로 하면 G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 다시요. 주문이요 해가지고 여기는 운이 좋았어요. 거기 보시면 2점이니까 2점일 때는 단기나 장기나 같이 만나는 거라서 비용이 똑같이 드는 건데 이거 그냥 그림만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만약에 주문이요 해서 이게 300개가 주문이 왔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장기에서는 선택점이 내가 K까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이 궤적 위에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F점을 선택하게 되고 그때 비용이 TCF라고 쓸게요. 근데 단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단기의 선택점은 G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G점. 그러니까 G점이니까 G점은 여기서 보면 비용이 점점점점점 해서 등비용선이 이게 더 밖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빨간 색깔은 어떻게 돼요? TC G점인데 여기 노란 색깔보다 훨씬 더 밖에 있죠. 다시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등비용선 얘기할 때요. 이게 K고 L이고 등비용선 우아형하는 직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비용이 극소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과 빨간 색깔 비교해 보면 빨간 색깔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럼 TC G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큽니까? 라고 하면은 단기가 비용이 커요. 그래서 얘가 더 비용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문량이 200이요. 이렇게 하면 Q가 200 생산시는 생산시 이렇게 쭉 해서 자 200개 생산할 때는 여기 빨간 색깔과 파란색이 같으니까 2점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는 장기에는 모두 2점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 비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TC2 이걸로 같은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맞춘 거예요. 자, 그럼 100개 생산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주문량이 100개 생산 시
주문이요 했는데 원래 이제 공장의 설비를 어떻게 했냐면 200명을 맞추려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근데 주문이 100개밖에 안 왔어. 단기에는 어떻게 해? 줄일 수가 없잖아요. 학원을요 우리가 한 300명 올 줄 알고 이렇게 강의실을 더 크게 하려고요. 2층, 3층도 다 우리가 하려고. 뻥이에요, 뻥. 만우절이에요, 보니까. 근데 2층, 3층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글쎄 한 300명, 500명 올 줄 알았는데 50명 왔어. 어떻게 해요? 이미 이렇게 고정 비용으로 다 했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신축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면 훨씬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거의 따로 없네요. 그래서 요점을 찾아볼게요. 요점. 100개 주문이요 하면은 장기에는 당연히 요점을 따라서 K까지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림을 좀 이게 더 볼록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장기에는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단기에는 요점을 해야 되잖아요. 100개면. 그러니까 빨간 색깔이 또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이 밖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림 보이세요? 너무 좀 약간 그래서 그런데 확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안 해도 되겠죠. 뭐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빨간 색깔이 단기인데 노란 색깔이 장기고요. 빨간 색깔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100개 생산할 때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장기의 총 비용과 단기의 총 비용과 비교하면 장기가 훨씬 더 비용이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려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2점에 해당하는 점 빼놓고는 여기 딱 같아지는 점이 하나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 2점 여기 해당하는 점을 딱 빼놓고는요. 그때 요거 연결하긴 그렇죠. 여기가 Q니까. 근데 단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가 빨간 색깔로 했으니까 이 고정비용이니까 절편이 있어요. 절편이 있다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STC가 있는데 장기는 원점을 지나요. 왜냐하면 생산 안 하면 K와 L을 제로로 할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딘가 접하긴 하겠고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장기 총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살짝 보시죠. 자, 책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3번. 아래 그림에서 자본량이 K0로 고정된 상태에서 Q0의 재화를 생산하려 한다면 밑에 그림 봐보세요. 2점이에요. 2점. L0의 노동을 투입해야 하므로 생산자가 2점, 총비용 TC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산량이 증가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Q1으로 증가했어요. 주문이요. 여기 있다. 주문이요에서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 보시면 Q1 나와 있는데 장기에는 F점을 가게 되죠. 뭐 연결 살짝 하셔도 돼요. E와 F를 쫙 연결해서 장기의 확장선 쓰시고 E와 G를 연결하세요. 옆으로. 그러면 단기의 확장선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책은 지저분하게 보세요. 근데 이게 책이 컬러풀하게 잘 돼 있어서 웬만한 컬러 쓰지 않으면 이게 또 이게 잘 표가 나지 않는 거가 있긴 하네요. 다음 5번 볼게요. 자본량이 조정 가능한 장기가 훨씬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자본량이 조정 가능한 장기가 총 비용은 단기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더 비용을 작게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결론입니다. 그래서 Q0의 재화를 생산할 때는 같은 비용이 동일한, 여기서는 200개 생산할 땐 똑같아요. 그런데 200개에서 벗어나면 그랬을 때는 이게 단기보다는 장기가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도 중요하죠. 단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수학 체감 법칙 밑줄 치시고 장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규모에 대한 수익, 규모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늘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단기는 수학 체감 문제고 장기는 규모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요, 좀 일반화해서 표현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만 먼저 잘 보시면 되겠어요. 361페이지 볼게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림 갖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할 때까지 하시고 그냥 약간 접으셔도 돼요. 자, 밑에 그림을 보세요. 그걸 기준으로 하세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 그래프 보시면 CRS라고 써 있죠. 컨스턴트예요. Return to Scal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는데 수익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하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걸 따라가는 거죠. 요걸 따라서 장기의 확장 경로 이렇게 있어요. 노동, 자본. 자, 머릿속으로 살짝 생각해 보세요. 저거보다는 이제 역시 이거 등 비용선을 먼저 그리는 게 나을 거예요. 등 비용선을 그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볼게요. 노동을 10명 투입해서 점점점점 자본을 10개 투입했다 합시다.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좀 비율을 다르게 했는데 그냥 똑같이 할게요. 다음 여기는 20명을 투입해서 자본도 20개를 투입했다 합시다. 그쵸? 자, 근데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이게 100개 생산하고 이게 200개 생산한다고 할게요. 주어진 정보 이렇게 있어요.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은 그냥 1일 할까요? 간단하게. W는 1이고 R도 1이고 그래 이렇게 씁시다. 1이고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주문이요 해가지고 선택 100개를 하게 되면 여기 0점이고 200개 생산하면 1점이고 이렇게 돼요. 이제 생산량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100에서 200으로. 자, 생산량이 100개일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 W 곱하기 L 더하기 R, K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원래 이게 밑에 제약식, 그 다음 목적식 하면 좋은데 이렇게 써도 돼요. W가 얼마예요? 1이네. L은 10이네요. 100개니까 여기 0점에서 되겠죠. 그래서 1이고 10 더하기 1이고 10 해가지고 얼마예요? 이게 20 이렇게 되네요. 숫자가 너무 좀 그러네. 그래요. 100개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00개 생산한다 할게요. 그럼 T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똑같이 쓰면 되는 거니까 200개니까 여기에요. 여기 1점에서 생산해야 돼요. 그쵸? 그럼 0에서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W는 1이고 20이고 R은 1이고 20이고 그럼 이거는 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장기예요, 장기. 왜냐면 K까지 늘렸다 줄였다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자, Q가 100개를 생산해요. Q가 200개를 생산해요. 그럴 때 비용이 20이고 그 다음에 40이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장기 총비용 곡선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그냥 그대로 보이시면 돼요. 요거 연결한 거 직선이 될 수밖에 없죠. 평균 비용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장기 총 비용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평균 비용 곡선은 요거요. AC라고 할게요. AC는 TC를 Q로 나누는 거예요. 자, 총 비용을 Q로 나누는 거니까 총 비용이 20이죠? 저걸 100으로 나누면 돼요. 20을 100으로 나누고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AC를 구해요. 그러면 총 비용은 40이에요. 생산량은 200이에요. 두 개 똑같은 거 알 수 있죠. 100분의 20과 200분의 40은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평균 비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해서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요걸 기준으로 잡으세요. 정리를 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장기의 평균 비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0.2로 일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이에요.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은 이렇게 수평이 되고요. 장기 한계 비용도 이렇게 똑같이 수평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시작 자체는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비용을 계산해서 생산량에 대응되는 총 비용과 평균 한계 비용을 우리가 나타낸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 거기 보시면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361페이지 가보시면 자, 밑에 그림 가보니까 생산량이 Q0에서 2Q0 그러니까 2배 증가했는데 총 비용도 정확히 2배 증가한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보시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인 경우에는 불변에 동그라미 치시고 규모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규모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게 장기 이 뜻이니까.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2배 투입해야 되네요. 총 비용이 그래서 정확하게 2배 증가해요. 그리고 2번 원점을 통과하는 그 표현 있죠. 네,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되는 거. 3번 자, 우상향은 직선이니까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을 보시면은요. 자, LAC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원점으로부터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LMC는 LTC 곡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4번에 별표 하시고요. 자, LTC에서 원점으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LTC 곡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니까 평균과 한계는 다 수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쫙 해보면요. 이 그림, 여기다 그냥 가져서 그림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단기는 요거 장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단기는 여기 어느 한 점에선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단기는 우리가 저기 절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장기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단기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절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편은 R은 고정되어 있고 K0라고 하면 여기 이게 TFC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비용이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해요. 여기서는 만났는데 같은데 그 이외에는 단기가 훨씬 더 비용이 크네요. 아이고, LTC 제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만약에 1이라고 할게요. 여기요. R은 그대로인데 K1이에요. 그럼 여기 이게 TFC가 이렇게 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좋게 요 끝에 만나는 점들 가장 최소의 비용을 딱 봤더니 이게 이렇게 쭉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또 하나 더 할게요. 단기에 K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요죠. 그러니까 원래 장기에는 우리가 이걸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는 원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운 좋게 이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쭉 이렇게 우상향 직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요. 예, 이걸 미리 그려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할게요. 선택할 수 있으면 규모까지. 그러면 만약에 생산량이 여기 100개 생산한다 합시다. 그럼 밑에서 쫙 올려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쓸 것인가. 그러면 100개 생산할 때는 K0면 여기고 K1이면 여기고 K2면 비용이 이렇게 들잖아요.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생산한다 해볼게요. 200개 생산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방식을 쓸까 보면은 밑에서 올려다 보면 비용이 작게 걸리는 건데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고 노란 색깔 안 그려서 그런데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 점을 선택하고 다음 여기 볼게요. 300개 생산해요. 생산 그 규모에 따라서 최적 선택이 다 여기 이제 하얀 색깔이 여기고 빨간 색깔은 그림 안 그렸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에요. 여기 비용이. 그러고 노란 색깔은 이미 끝났네. 저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만약에 3개만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포락선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생산 방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이건 지금 3개만 그렸으니까 그렇지 여기 무수히 많이 잘게 라인을 쪼개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걸 쫙 연결한 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해되세요? 지금 3개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게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여기 막 천천히 무수히 많이 단계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 그랬을 때 쫙 나타나는 이렇게 이게 바로 장기의 총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와 장기의 그 개념만 조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밑에 그림 다시 나타나는 게 보면 단기에는 이 노란 색깔의 한계 비용이 원래 U자죠. 이게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죠. 이게 쭉 되다가 어디서 가장 작아지냐면 여기서 제일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기의 평균 비용 이렇게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빨간 색깔은 어떻게 돼요? 빨간 색깔도 지저분하지만 한번 보시죠. 평균이니까 원점에서 기울기예요. 이게 평균이에요. 쫙 되다가 쫙 그쵸? 예. 여기서 극소화가 돼요. 근데 여기 두 개가 이제 똑같다니까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리고 하얀 색깔 또 마저 그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최소 비용이 똑같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비용을 그리면 어떻게 하면 평균 비용은 장기는 단기는 이렇게 되는데 장기는 여기 똑같으니까 이걸로 일정해요. 그래서 장기는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면
장기의 한계 비용 곡선도 수평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만 아시면 돼요. 이게 규모에 대한 이거고, 단기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U자 형태 돼 있는 거, 이제 여기에 만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요걸 기준으로 하세요. 요걸 기준으로.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 있고요. 규모에 대한 수학 체감 이게 나와 있는데요. 저 뒤에 잠깐 갔다가 앞으로 다시 올게요. 어떤 쪽으로 갈 거냐면 364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아니면 366페이지 거기 한번 그림 볼게요. 그게 더 깔끔한 그림이니까. 자, 우선 거기 갔다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자, 우선 규모에 대한 경제와 규모에 대한 불경제 그 얘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규모에 대한 경제 요 얘기는요. 자, 이건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이다. 이거 뭐 경영학에서도 하고 많이 써요. 그런 거예요. 자, 의미를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불경제는 생산량과 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자, 2번에 밑줄 치세요. 생산량이 증가할 때 366페이지죠. 규모의 경제 개념 2번. 생산량이 증가할 때 비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장기예요. 그래서 그냥 평균이라 써도 되겠죠.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했더니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이 많죠. 대량 생산했을 때 단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할 때 비용이 증가하면 규모의 불경제.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이 물론 장기라고 해야 돼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빼기도 해요. 당연히 장기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락하면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장기에도 이 평균 비용 곡선이 U자 형태를 지닌다고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 이렇게요. Q가 있고 이렇게 수평도 하나 그릴게요. 수평.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 하는 걸로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자, 우선 첫 번째 이쪽 부분이요. 이쪽은 뭡니까 하면 생산을 증가시킬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해요. 생산을 증가시킬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여기를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해서 규모에 대한 경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IRS다. 요거랑 같게 보시면 돼요. 원래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객관식에서 시험 문제 낸 적도 있는데 그냥 같게 보세요. 원론에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생산을 증가시켰는데 평균 단가가 자꾸 올라가요. 약간 성과가 잘 안 나는 거죠. 요거를 규모의 불경제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디크리징에서 DRS 이렇게요. 그래서 규모에 대한 보수가 보수라 할게요. 보수가 리턴이 디크리징 해서 체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게 수평이 구간이에요. 규모에 대한 경제도 아니고 불경제도 아닌 경우인데 이거를 DR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서 그래요. 근데 우선 요거 개념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규모의 경제랑 규모의 불경제 그 얘기만 개념만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단기의 비용 곡선은 어떻게 생겼나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쭉 보시면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아유, 이게 좀 그림이 지우개가 저기 있으니까 가기도 그렇고 이렇게 합시다. 자, 단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까 저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산량이 이렇게 있어요. 뭐 하나는 이렇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100m 달리기가 있고요. 100m 아니면 좀 저기까지 갔다 와야겠네. 지우개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좀 다시 할게요. 너무 크게 그리려고 하다가
자, 여기 보세요. 쭉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 4km 달리는 그런 게 있고요. 아니면 생산이 마라톤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벼락치기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회계사나 이런 거는 사실 마라톤까지는 아니죠. 한 4km 정도 되고, 인생이라는 걸 전체 하면 건 마라톤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생산 설비가 이제 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맞춰서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아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U자가 여기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갔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뭐라고 할까? 체력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해야죠. 100m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이름 들어보셨어요? 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트 뭐 그렇게 있고, 마라톤 되게 잘하는 사람 아세요? 아는 사람이 없네. 이봉주라고 아세요? 우리나라 그렇죠. 옛날에 뭐 송기정이었고,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진짜 이디오피아에 그 맨발의 아베베라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왜 맨발일까? 이 가난하니까 우선 신발이 없었고요. 둘째는 맨발로 뛰는데도 마라톤 우승할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마라톤 경기가 딱 끝나게 되면 딴 사람들은 다 픽픽 쓰러지는데 그 사람은 계속 뛰고 있어요. 나는 10km는 더 뛸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서 우와 대단하다. 그럼 어렸을 때는 야 진짜 대단하다 했는데, 경작을 하니까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잖아. 이게 42.19km가 있으면 자기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체력 안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목표 딱 되면은 거기서 팍 쓰러질 정도로 이제 최선을 다해야지, 그 시간 체력 안배를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뛸 수 있다. 이 뭐야, 남들은 최선을 다한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에너지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시험 디데이에 맞춰가지고 이게 다 소진하고 시험 끝나면 탁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무튼 아베베가 있었는데, 이봉주 4kg의 왕자 아세요? 잘 모르겠네. 너트를 합시다. 너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볼트, 너트, 이봉주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에 맞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뭐 박태환이다. 그럼 걔가 그 선수가 200m가 주전공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수영 잘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100m에서 좀 잘 못하면 아니 왜 좀 한 예선 탈락했습니까? 아 이건 제 주력 전공의 분야가 아니라서요. 아니 그 우리가 같은 아마추어는 아니 그 100이나 200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근데 약간 호흡이니 뭐 속도 조절하는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의 세계로 가서 쫙 올라갈 때는요, 약간의 한 끗 차이가 이게 완전히 서로 비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추어야 뭐 그냥 100m 잘하는 애가 200도 잘하고 400도 잘하고 뭐 다 이게 잘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m 달리기 한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보면 누가 1등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올려다 보면 여기 볼트가 1등이고요. 너트가 2등이에요. 이봉주는 어떻게 돼요? 이봉주는 안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있다니까. 여기서부터 쫙 하면 어디야 어디. 이봉주는 마라톤 경기 할 때도 보면은 그쵸. 이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긴 거리 뛰니까 이건 순발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100m 탕 했는데 이봉주는 미소 짓고 그냥 몸 풀고 있어. 왜 저러지? 했더니 남들은 벌써 꼬링 했는데 10초 안에 이봉주는 이제 그때 뛴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트한테 최적화된 거는 이 4km예요. 4km에서는 너트가 가장 빠르게. 비용이에요. 비용 곡선. 평균 비용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볼트. 그 다음에 이봉주. 역시 4km까지는 하지. 마라톤에서 이제 이봉주가 짱. 그 다음 너트. 볼트는 못 갔네. 포기.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마라톤 할 때는 보통 보면 이제 쇼맨십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한 1km 정도까지는 막 카메라에 찍히려고 달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죠.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거를 다 만약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체력을, 요즘 무슨 뭐 공각기동대인가 맞나? 뭐 그런 거 영화 비슷하게 뭐 그러는 거 있처럼 옛날에 터미네이터 보면은 막 변신하는, 그거보다 무슨 어벤져스인가? 뭐 그런 건가? 맞나? 그 무슨 녹색깔 어떤 여자 있죠? 이름 아세요? 누구 뭐 있잖아요. 이렇게 막 씩씩 딴 사람으로 변화.
뭐죠? 그래요? 미스틱? 무슨 차 이름 같네.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래요. 그 여자 보면 변신을 할 수 있잖아. 처음에 100m까지 갈 땐요. 쫙 해가지고요. 이 볼트 얼굴로 해서 막 달려요. 여기까지 갔을 때 어떻게 이제 볼트보다는 너트가 더 낫잖아. 그래서 너트로 변신 해가지고 쫙 변신을 해가지고요. 너트로 달리고요. 이렇게 가다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누구로 변해요? 이봉주로 변신 해가지고 이봉주로 변신해가지고 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역시 세 개만 그려서 나타낸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차이는 뭐냐면 하얀 색깔, 노란 색깔, 빨간색은 자기한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기가 막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거고, 이 파란 색깔은 뭐냐면 그 전체 자기가 막 얼굴 형태, 체력까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니까 이게 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나타낸 그림이 거기 좀 앞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자 왼쪽 364페이지. 사실 이 문제는 그림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도 지금 기본 강의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뭐 요약 정리하고 할 땐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쫙 봤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보세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쫙 그리게 되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LAC 이렇게요. 그럼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U자 형태가 되면은 거기 잘 나와 있는데 여기요. 여기서는 괜찮아. 여기서는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최저점이 LAC1 이렇게 지나요. 최저점에서. 근데 여기서 지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유명한 경제학자 어떤 사람이 뭐 누구더라 바이슨인가? 뭐 아무튼 그 사람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출판하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야야 이게 뭐야? 여기다 이렇게 맞춰야지 최저점. 그게 안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망신당했대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게 만나려면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고요. 이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최저점에다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어요. 야, 왜? 이렇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론에서는 막 이제 좀 이유를 설명하려고는 해요. 근데 그 이유보다 그냥 기하학적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요. 그래서 단기 평균 비용 곡선, 여기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의 왼쪽에서는요. 단기 평균 비용 곡선 왼쪽에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 그 정도 잘 보시고 이게 SAC0라 그럴게요. 얘가 SAC2라 그럴게요. 요거 하나 보시고. 자, 하나만 더 그리고 책 볼게요. 단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SMC가요. 여기 최저점을 지나야 되는 거 요건 알고 있죠? 최저점 고 지나는 거.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요. SMC0. 여기 최저점을 지나요. 이렇게 SMC1. 여기 최저점을 지나요. SMC2 이렇게 지나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다시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U자 형태고요. 그때 단기 평균 비용 곡선 여기다 덧붙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최저점에서 만나는데 여기서는 최저점 왼쪽에서 만나고 여기서는 최저점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을 한계 비용 곡선이 밑에서 최저점을 이렇게 가로질러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이 어떻게 생겼나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요. 여기요. 평균끼리 만나는 점 있죠? 거기서 쭉 보조선을 내리게 되면 우리 책도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 밑에 그림에서 A 다시 찾으셨어요. A 다시. 여기 두 개 같은 점이에요. 책으로 하면 여기가 A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밑으로 쭉 보시면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여기 A 다시 다시라고 그랬어요. 364페이지 밑에 그림. 그렇죠? 여기를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이 지나가야 돼요. 자 다시요. 평균끼리 같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평균끼리 같아요. SAC랑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이 평균인데 평균끼리 같을 때 여기를 또 지나요. 거기 보면 C 다시로 돼 있네요. 우리 책에선. 여기선 그리지 않았고 여기서 보면 여기는 B로 할게요. B 다시 여기 만나는 점 점점점점 위에 지나면 여기가 B 다시 다시 이렇게 하면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근데 말 문제를 해가지고 그림은 나오게 돼요. 6일 지나고 쭉 가다 어딘가 꺾어줘야 돼. 6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6일 지나고 쭉 가다 어딜 만나야 되니 또 6일 지나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라는 거. 신기하진 않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써드릴게요. 임플리케이션을. 자, 밑에 보면 Q0라고 되어 있어요. Q0. 자, Q0에서 올려다 보면 여기 보면 평균끼리 같죠. 한 개끼리 같죠. 두 개가 같지는 않아요. 자, 여기 Q0에서는 평균끼리 같으니까 SAC와 LAC가 같아요. 그리고 요거 A-에서는 SMC와 LMC가 같아요. 빨간 색깔이 LMC예요. 장기의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자, 이건 그림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MC와 LMC가 이렇게 같아요. 근데 두 개는 똑같지 않아요. 두 개는 다르고 어느 게 크냐면 밑에서 보면 AC가 MC보다 크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AC가 MC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쪽 볼게요. 이쪽 B 이렇게 보시면 E라고 할게요. Q2. Q2일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AC끼리 같고 MC끼리 똑같아요. 그런데 MC가 AC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SAC와 LAC가 똑같고 SMC와 LMC도 같고, 근데 둘 중에 여기서는 MC가 더 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요게 우리가 그래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여기 다 만났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Q1이라 그러면 SAC와 LAC가 같고 SMC와 LMC가 같고 다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평화를 이룬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거의 책에서는 Q3로 돼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요걸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요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LAC를요, 이게 U자 형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쭉 밑으로 당겨요. U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밑으로 당겨서 평평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평평하게 쫙 만든다라고 하면 LAC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AC는 어떻게 될까? 이게 평평하게 돼버리면 얘는 원래 U자인데 밑으로 쭉 따라 내려가면서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렇게 SAC 제로. 그 다음 또 얘도 요렇게 SAC 1, 얘도 요렇게 SAC 2 이렇게 되겠죠. 뭐 그건 그림 될 거예요.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바구니 보울 있는 걸 쫙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하니까 이렇게 모양이 되고, MC를 그려볼게요. MC는 각각의 최소점을 지나가야죠. SMC 제로. 여기도 여길 지나요. 여기도 여길 지나요. 그렇죠? 자, 장기 볼게요. 장기 요거 LMC 봅시다. LMC 보면 여기 AC끼리 접한 부분과 거기에 만나는 MC랑 또 만나야 되니까 장기에 이거에 쭉 이렇게 된다고요. LMC.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걸 보세요. 장기에 여기요. 장기에 평균 비용이 곡선이 수평이면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이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이 모든 조건이 다 여기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SAC가 LAC가 되고 SMC가 LMC가 되는, 이 모든 게 다 화합을 이뤄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여기서 다 만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 낼 거 없을 때는 이런 게 자주 시험에 또 나오기도 했어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수평일 때는 뭐 이꼴이나 이런 게 수식이 제대로 된 것은 요거 같다, 요게 크다, 뭐 이꼴 아니다 하는데 요즘 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쓰기는 할 거고,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냥. 그리고 이게 가장 일반화된 그림, 제일 복잡하죠. 네, 그래서 물어보긴 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세요.
자, 뭐 우선 책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64페이지 가볼게요. 그 앞에 뭐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니 체감이니 그건 어떻습니까? 뭐 그냥 보지 마세요. 거기 보시면 그림이 그냥 복잡하잖아요. 36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장기의 총비용 곡선을 했더니 체감적으로 증가하냐 체증적으로 증가하냐 그 형태만 그냥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요. 얘는 쭉 했더니 이게 운 좋게 우상향하는 직선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여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 그냥 한 번만 보고 그냥 잊으세요. 이게 총 비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는데 이게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장기 총 비용 곡선이. 단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체감적이니까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비용이 원점에서 그린 것 떨어지니까 여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평균 비용이 떨어진다. 단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기는 여기 무수히 많이 있다니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 이렇게. 이거 최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봤더니 운 좋게 여기 모양이 이렇게 되더라 해서 요거랑 관련된 것이고 이게 장기의 총비용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 직선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봤더니 그냥 이걸 뭐 그냥 한번 보고 마세요. 얘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장기의 총비용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체증적으로 비용이 증가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거요. 여기에 돼 있고 단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뭐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각각의 점을 최소점을 연결했는데 이건 세 개만 그려서 그렇지 여기 무수히 많아요. 빽빽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이고 장기 총비용 곡선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돼서 요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특이한 거 없죠. 그래서 요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요걸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쓸 것이고 그 다음 그림 할 때 저 왼쪽 요게 일반화된 그림이고, 주로 시험에 물어보는 건 요거 돼 있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그냥 공부도 아니에요. 그냥 362페이지, 3페이지는 보지도 마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364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그 그림만 살짝 봐보세요. 자, 그래서 1번 장기비용 곡선의 일반적인 형태 나와 있어요. 1번 보세요. 설비 규모가 아주 작은 수준에서 아주 작은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작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쪽. 아이고 여기요. 여기 규모의 경제 얘기하는. 거기 보시면 분업 밑줄 치시고 전문화 밑줄 치시고 자 다시요.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예요?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증가하는데 성과가 자꾸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분업과 전문화의 효과가 나타나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영의 비효율성 밑줄 치시죠. 이게 너무 이제 뭐 관료제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규모 거기 보시면 경영의 뭐 비효율성이 비대화돼서 그런 거죠. 조직의 비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도 있고 감시도 힘들고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개개인 입장에서 뭐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형 강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수강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난번 말씀드린 건 맞춤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약간 개개인 입장에서 그냥 대세에 쏠려서 최소한 망하진 않겠지 해서 하는 거긴 한데 사실은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네.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자, 전형적인 장기 총비용 곡선은 단기 총비용 곡선과 거의 유사하다. 뭐 그래서 똑같이 U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4번에 보시면 LTC는 원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장기니까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단기는 여기 시작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고정비용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고정비용이 없으면 물론 이제 없어도 뭐 단기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보통 고정비용이 이렇게 존재하면 단기고 고정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원점에서 시작하면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관역 별표하세요. 수학 체감 수학 동그라미 하시면 S에 동그라미 치시고 단기예요. 규모 하면은 그건 장기 롱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그 다음 5번. 장기한계 비용 곡선은 LTC 장기 이렇게 LTC로 그냥 하세요. LTC의 기울기로 측정되고요. 처음에 감소하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증가하면 증가해요. 그리고 LMC도 LAC. 그러니까 MC는 AC의 최소점을 통과한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 거기 별표 하시죠. 앞에 거는 우선 살짝 보시고요. 시험 문제 말 문제는 그게 나와요. 1번. 규모에 대한 수익과 관계없이 단기 비용은 장기 비용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어느 게 커요? 단기가 장기보다 커요. 장기는 항상 작아요. 그래서 LAC는 단기 SAC는 LAC의 상방에 위치한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에 2번 볼게요. 장기 총비용 곡선과 단기 총비용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장단기 평균 비용도 서로 접하게 되고요. 이쪽으로 올게요. 네,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여기요. 장기에 총도 마찬가지고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여기 접하고 또 단기는 근데 여기서 보면 접하는 게 아니라 교차하는 거죠. 한계 비용끼리는. 평균끼리는 접하는데 한계끼리는 크로스돼서 지나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2번 다시 보시면 접하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교차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그림만 쭉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맞냐 틀리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3번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을 감싸 안고 그 동그라미 치시고 그걸 포락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 가장 최소점을 밑에서 감싸 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락한다, 포락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보시면 장기 총비용 곡선도 감싸 안고 있으니까 장기 총비용 곡선 이쪽 보세요. 요거요. 이것도 밑에서 이렇게 생겼지만 밑에 감싸 안는 거죠. 단기를 밑에 이렇게 딱 떠받치고 감싸 안는 거니까 이것도 포락선, 평균 비용도 포락선. 유일하게 포락선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거요. MC. MC는 포락선이 아니라 교차해 버리잖아요. 단기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포락선이 아닌 거는 MC 한계 비용은 포락선이 아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장기 비용과 단기 비용 나와 있는데 뭐 그 전형적인 형태 할 때 뭐 U자 형태, U자가 아닌 거 포락선 뭐 그런 정도만 좀 보시면 되니까 그냥 뭐 그 표만 잘 그냥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든 생산 수준에서 SMC 기울기가 LMC 기울기보다 큰 이유까지 볼 건 아니고요. 그냥 딱 봐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MC가 당연히 더 이렇게 크게 변하죠. 이게 장기가 MC 봤을 때 단기가 더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른 거 알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형태로만 머릿속에 이미지로 넣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366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그림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5 그림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장기 LAC 나와 있죠. LAC 왼쪽이 규모의 경제, 거기 증가하는 게 규모의 불경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LAC의 최소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최적 산출량, 최적 규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367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그러므로 LAC 곡선은 U자 형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관역도 체크하시죠.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소점에서 시설 규모인 SAC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최적 시설 규모의 동그라미 치시고 최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적 시설 규모,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L자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실제 연구를 해봤어요. 학자들이 야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될까라고 했는데 실제 해봤더니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L자 형태가 돼요. L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은 아니고요. 근데 내긴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생산할 때 규모를 증가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니까 그것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더하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오히려 불경제가 돼서 비용이 증가하는데 누가 여기까지 생산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생산 그만하고 스톱한 다음에 공장 하나 다시 또 짓는 게 낫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에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기는 그냥 이론상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자 형태가 보이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규모에 대한 수익과 규모에 대한 경제 심층 연구 나와 있는데 그냥 개념만 보시고요. 살짝 1번에 볼게요. 규모에 대한 수학은 거기 보시면 모든 생산 요소를 동일한 동그라미 치세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 증가시킬 때 이런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IR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RS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뭐 람다배만큼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람다배만큼 증가하냐 그보다 더 크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포인트냐면 노동과 자본을 동일한 비율로 동시에 2배, 3배 이렇게 증가시킬 때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모든 생산 요소를 모든 동그라미 치시고 2배 동그라미 치시고 생산량이 2배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 그쵸? 노동과 자본을 람다배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2배보다 이 새로운 아웃풋이 2배보다 크면 그게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 이렇게 나타내요. 수학 체증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는 규모의 경제라고 보죠. 근데 밑에 규모의 경제는요. 이게 꼭 똑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규모의 경제는 이건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해야 되는데 이거는 규모가 커질 때 평균 비용만 다운되면 되는 거니까 이 2배 증가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자유롭죠. 얘는 꼭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이게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켜야 된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포함 관계로 따지면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꼭 2배씩 증가시킬 때라는 제약이 있는데 얘는 2배씩 안 해도 평균 비용만 다운되면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맨 밑에 3번 동그라미 치시면 규모의 경제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을 포함하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주로 1차 동차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그 어떤 교수님 미시경제학 책에 한 반 페이지 이상을 막 이거가 뭐 다르다라고 그분만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또 조만간 정년퇴임 하실 텐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셔가지고 많은 얘기지. 근데 보통 학교에서나 아니면 여기서도 경제 원론이니까,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신청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신청도 사실 그 뭐 아시죠? 가능한 한 이신청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처음에 여기 이렇게 학교 여기에서 이렇게 학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신청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신청을 제가 막 하는 건 아니고 전에도 홍대 수업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 수업도 안 듣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신청을 해야 된대. 오늘이 마감이래. 그래요? 그러면 저 홍대 수업인데 그 어디냐 물어봤더니 저 멀리 어디 신림 어디래.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그냥 사인해 드릴게요 했죠. 그랬더니 진짜 왔어. 급하니까 학생이 3명이 와가지고 딱 내용 보니까 이신청거리는 아닌데 예 하고 이렇게 제가 착착 해서 사인해주고 줬죠. 역시 안 됐죠. 이신청이. 그래서 안타깝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신청 해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주로 해줬죠.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또 학교 교수님들 찾아가면 사실 잘 몰라요. 아시다시피 교수님들은 자기 전문 분야 거기에만 관심 있지 무슨 계량 경제 하시는 분이 미시 물어보면 이거 뭐야 이거 나도 이게 학교 다닐 때 언제적 했나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공부는 잘하고 있어 자꾸 딴 얘기해요. 요즘 뭐 회계사 힘들지 이러다가 난 모르겠네 딴 분 찾아가 또 이래. 그러니까 이제 헛걸음하고 또 딴 데 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신청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써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내용을 써갖고 오세요 해서 써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쓰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줬죠. 그랬더니 이신청도 그냥 사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전화가 와요. 전화가. 그래서 맞냐 누구냐 그래서 누구다 했더니 이거 이신청 한 거니 그래서 그렇다 이랬죠. 그랬더니 경제학 박사 맞냐 그래서 맞다. 뭐 그런 걸 그러나 그래서 맞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넘버가 이렇게 고유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 여기서 성대에서 했다. 그랬더니 고유 넘버가 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학교 가면 띄워준대.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근데 때마침 그때 성대 수업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띄웠죠. 그러니까 고유 넘버가 있어. 그래가지고 알려줬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왜 자꾸 귀찮게 하냐? 그랬더니 이거 네가 쓴 거 맞냐? 그래서 내가 쓴 건데 왜 그러냐? 했더니 글씨가 여학생이 있었거든. 글씨가 이쁘대. 네 글씨 아닌 것 같대. 그래서 나 글씨 원래 이쁘게 잘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끝났어. 근데 역시 또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신청하는 것도 까다로워졌나 봐. 그리고 이신청하면은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신청이 들어왔어.
교수님 입장에서 기분이 막 좋을까요? 우와, 되게 기분 나빠요. 거기다가 이제 이의신청이나 이거 할 때는 또 출제자한테 맡기기도 하겠지만 제3자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3자 교수가 제가 아는 분이 그냥 이제 친구인데 그냥 이 회계사는 아닌데 딴 시험 할 때 이의신청 이거 좀 왔나 봐요. 그래서 딱 했더니 경상도예요. 그래서 이거 뭐 4번이구만. 4번이라고. 근데 원래 정답은 1번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한 사람, 4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걔가 이제 갓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 원래 시험 문제다 하면, 이게 뭐 1번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땐 4번이 좀 더 타당해서, 뭐 이렇게 되면 하니까, 뭐 복수 정답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4번이네요. 뭐 이러고 그냥 말은 거야. 바빠 죽겠으니까. 그 또 출제자한테 가서, 교수님, 저 뭐 다른 학교에 뭐 A 교수님이 사례는데요? 출제자가 어떻게 되겠어? 뭐야, 그 어떤 교수가 그래? 해가지고 뭐, 그냥 다시 또 왔어. 이거 1위라는데요? 뭐, 내가 봤을 땐 4번이구만. 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위에 이제, 힘센 왕 교수들까지 와가지고 막 서로 티격티격 하다가, 괜히 엄청 괜히, 된통 당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나 그런 거 안 할랜다. 뭐,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 정답은 바뀌었어요. 4번으로. 근데 이제 1번으로 바뀐 사람은 부글부글 너 다음에 어디 무슨 일 있을 때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하겠지. 자존심으로 다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신청거리 안 하려고 해서 최근에 자꾸 미시경제가 계산 문제가 왜 나오냐면 이거 뭐 장기 평균 비용서 U자 형태다 이런 거 하면 또 아닌 경우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식을 딱 줘버려가지고 그냥 조용히 해. 이렇게 그냥. 답이 뭡니까? 하면은 그냥 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시가 그래서 자꾸 계산 문제 추세, 계산 문제 추세가 아니라 그냥 이신청도 그렇고 문제 내는 것도 그냥 계산 문제로 원래 다 이렇게 하니까 주로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이 기본 강의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뭐 규모의 경제는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뭐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 뭐냐. 이건 학교에서 할 때나 뭐 원론 할 때 규모의 경제와 규모에 대한 수익 뭐 체증과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라. 이런 거 하지. 그냥 실제 객관식에서는 그냥 생산함수를 딱 줘요. 딱 주고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인지 체감인지 뭐 그냥 말하시오. 그다음 이렇게 해서 뭐 한계 생산 구하시오. 평균 생산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딱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뒤에는 그 계산 문제 쪽으로 그래프 쪽으로 많이 가시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368페이지 괜히 얘기했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신청 같은 거 그래서 저도 좀 잘 안 해줘요. 이게 너무 귀찮은 데다가 이게 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틀린 거 외에는 괜히 이제 억지를 부렸거든. 뗐었거든. 저런 것도 보면 지난번에 이신청했는데 규모에 대한 수익과 규모의 경제 이거 할 때도 우리 시험 문제는 오죽하면 제목이 경제 원론인데 저거는 경제 원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막 이렇게 했는데 웃기고 있네. 뭐 거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이제 경제 원론이지만 사실 난이도는 거의 미시학, 거시학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난이도가 그렇긴 한데. 자, 거기 보시면 368페이지에 참고 보시면은요. 뭐 그림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1번 그림 정도는 잘 보시고 L과 K를 2배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켰을 때 총 비용이 2배 증가했다라고 할 때 2배 이상이냐, 2배 증가했냐, 2배 미만이냐에 따라서 장기 총 비용 곡선이 체감적 증가냐, 직선이냐, 체증적이냐 뭐 밑에 그림 살짝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뭐 형태로만 사진 찍듯이 그냥 봐두세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밑에 2번,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 규모가 커지면 처음에는 그래서 규모의 체증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정을 넘어서게 되면 수익 체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 오른쪽 그림 있죠? 오른쪽 밑에 그림 잘 보세요. 장기 평균과 장기 한계 비용 곡선, 그 정도 잘 보시고, 4번 나와 있는 설명이 그 그림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보셔야 될 게 이제 범위의 경제인데, 요거는 이제 경영학에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1번에 보세요. Economies of Scop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범위라는 것은 기업 하나가 다각화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같이 생산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운되는 거죠. 주황 색깔 나와 있는 거 식 의미 이해되세요? 볼게요. 자,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는 아무 관련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X랑 Y를 동시에 같이 생산할 때랑 S만 생산해요. X만 생산하고 거기 뒤에다가 Y를 그냥 표현 안 해서 건데 Y에다 빵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편하게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X 생산 안 하고 Y만 생산할 때나 이거는
따로따로 생산하는 거고요. 이건 같이 생산하는 건데 같이 생산하는 게 비용이 더 작다. 이러면 범위의 경제가 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냥 식으로 표현하는 것만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한번 보시면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자동차도 생산할 수 있고 트랙터도 생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보면 뭐 소나타니 K5인가 뭐 이런 시리즈도 보면 그거 이건 똑같은 거 아시죠? 이거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똑같고 위에 껍데기만 이렇게 다른 거를 해요. 사람들이 디자인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엔진과 이런 차체를 만들어 놓고 위에 디자인만 좀 다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써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시 공부할 때 보면 뭐 3관왕이니 뭐 몇 개 하는 사람도 보면 이게 고시 과목들이 거의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게 회계학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뭐 써먹을 때가 되게 많은 이유가 여기저기 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자격증 시험이라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가보시면은요.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뭐 생산 가능곡선 가지고 뭐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3번 하나 볼까요? 3번.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 가능곡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게 뭐 이거는 뭐 그냥 설명할 거는 뭐 경영에서 많이 보세요. 그래서 수평축이 자동차고 수직축이 트랙터인데 요즘 이제 학교에서 보면 이제 영어 경제학이 중요하죠. 경제학. 경제학 과목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다가 영어까지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해서요. 원서를 교재로 쓰면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걸 노린 거죠. 만약에 두 개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영어로 경제학을 수업하고 원서를 본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아니라 같이 생산했더니 B점으로 더 골고루 생산했더니 XJ랑 YJ를 많이 생산하더라. 이게 이제 범위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그렇게. 그래서 5번 보시면 되겠죠. 오목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아세요? 몇몇 좀 뭐 학교 빼놓고는 이게 원어 수업 같은 거 다 없앴어요. 그냥 다 힘들어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해도 경제학 잘 못하는데 영어로 막 하면 교수님들도 뭐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 아니면 또 영어 하기 전에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수업 준비도 안 하시다가 꼭 원어 수업할 때만 전날 영어 공부해요. 영어 공부.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또 영어를 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효과가 되죠. 영어도 못하고 경제학도 못하고 이렇게 망해가지고 몇몇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는 그냥 원어 수업 하지 말자. 원어 수업 하면은 교육부에 점수 받는데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막 대신 학점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듣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어 수업은 이제 그냥 일반 수업할 때는 A 플러스가 A가 뭐 30%면 원어 수업 막 50% 아니면 절대평가 막 이렇게 허용해줘서 막 와서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효과를 보면은 글쎄 뭐 그냥 뭐 다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교수님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경제학 내용도 잘 못하고 영어도 뭐 그 제대로 이상한 영어죠. 다 그리고 학생들 그렇고 토론회 하면은 누가 토론해? 우리나라 말로 해도 말 안 하는데 영어로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쑥스러워서 다 이렇게 침묵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 그거 하나 살짝 보시면 좋은데 생산 요소 공동 이용 그냥 제목만 보세요. 동일한 생산 조립 라인에다가 뭐 엔진 혼다 이런 거 보면 혼다는 오토바이도 만들고 그 엔진 갖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트랙터도 만들고 그 잔디 깎는 기계도 만들고 뭐 눈 속에서 가는 차도 만들고 보트도 만들고 여기저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네요. 다음 2번에 보시면 기업 운영상의 측면. 그렇죠. 그냥 뭐 두 개의 기업이 한 개의 기업이 두 종류 재화를 모두 생산할 때 이제 뛰어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이것저것 다 관여하면은 다 좋아지겠죠. 아니면 생산물의 특성, 쇠고기랑 가죽, 소를 잡아가지고 쇠고기, 가죽, 아니면 휘발유와 피치 등 주산물, 부산물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요. 시험 문제는 거의 별표하시고 밑줄 치세요. 1번 보세요. 범위의 경제랑 규모의 경제는 전혀 다른 개념,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때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 안 할 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를 대량으로 하는 거야. 대량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범위의 경제는 대량 생산 이것저것 다각화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이 뭐 경제학 같은 거 과목 집중할 때는요. 그걸 하루에 공부한 양을 집중해서 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끓일 때 촛불로 끓이면요. 세워라 내워라 돼요. 나 영어 공부 꾸준히 할 거야.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할게. 평생 해봐요. 영어 잘하나.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씩 하면 그게 뭐 취미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요. 취미같이 즐기는 그거랑 이제 시험 보는 건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씩 보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시간씩 이거를 한 2달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알고 그다음 까먹어요. 까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꾸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과목이 이제 뭐 경제학 하다 보면 또 재무관리랑 또 겹치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원가도 보면 뒤에 뭐 원가 2차 시험 문제는 원가는 너무 심하던데요. 책들 보니까 1500페이지, 2000페이지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원가 1차랑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2차 원가 보니까 딱 뒤에는 뭐 경제학 얘기, 경제학에서 하는 정보경제학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겹치는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범위의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생산이론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요게 처음이니까 좀 그래도 잘 해두시고요. 뒤로 갈수록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몇 개 살려놓고 이렇게 옥석을 골라가지고 다시 하긴 할 거예요. 아셨죠? 지금 하실 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꼼꼼히 그래도 복습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잠깐 쉬었다 이제 시장이론 챕터 바뀝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